안녕하세요. 고쌤의 미식 중독의 고쌤입니다. 오늘은 청담동에 나왔습니다. 화창한 봄날과 달콤한 와인은 너무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르고뉴 와인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쌤의 미식 중독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쌤의 미식 중독의 고쌤입니다. 자, 그럼 오늘 와인에 대해서 이야기 같이 나눌 게스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와인 나라를 맡고 있는 이철영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에 하면 이탈리아 대형 업체인 그 안티노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프랑스로 가게 되면 보르도의 샤또 무똥 로시를 생산하는 그 바론 필립 드 로실드 집안이 있고, 프랑스에서 또 그 론 지방으로 가면 엠샤프띠에 맹주인 엠샤프띠에가 있고, 그 다음에 부르고뉴 지방으로 가면 거기에 또 맹주인 루이 라뚜르가 있고요. 미국으로 가게 되면 이제 켄달 잭슨이라든지 이런 대형 회사들이 있고, 칠레로 가게 되면 에라주리즈, 맥스 리제르바를 생산하는 에라주리즈라는 회사도 있고, 그래서 각국의 주요 대형 회사들이 저희가 거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부르고뉴 쪽으로 가볼 텐데요. 지금 이게 바로 루이 라뚜르라는 1700년대 설립된 이미 약 280년 정도 된 부르고뉴의 가장 저명한 와이너리 중 하나입니다. 함께 와인을 마시면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샤블리입니다. 샤블리라는 와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고뉴를 얘기할 때, 그리고 부르고뉴뿐만 아니라 전 세계 화이트 와인을 얘기할 때 드라이한 화이트 와인의 대명사로 불리는 와인입니다. 약간의 시트러스, 흔한 말로 감귤류의 향기하고, 우리가 뭐랄까요, 계곡물 있잖아요. 계곡에서 보면 물을 맛보면 돌의 광물질 느낌들이 강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런 광물질 느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와인을 되게 드라이하다라는 느낌, 산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느낌이 있는 거죠. 이 와인이 저는 좋은 이유가 뭐냐면, 네. 우선 그 잘 아시는 부르고뉴가 이제 제일 북쪽에 있는 게 샤블리 화이트 와인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지역 자체가 본래 옛날에 이제 잘 아시지만 그 옛날엔 바다였죠. 그게 이제 융기대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뭐 거기 조개 껍질이라든지 옛날에 네. 그런 것들이 많아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미네랄 감이라고 그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표현하는 그런 맛들이 많이 나는데, 제가 이걸 좋아하는 이유는 우선 가격이, 샤블리라는 이름이 지역 이름을 따왔지만 굉장히 가볍고 상큼해서 봄의 마시기 참 좋습니다. 그리고 얘가 오크 숙성을 크게 하지 않아서, 오크 숙성을 심하게 해낸 애들은 사실 봄의 마시기 좀 무겁죠. 그렇죠. 오크 향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상당히 상쾌합니다. 상큼하고 뭐 과일 향 위주로 주로 그 뽑아낸 거라서 굉장히 봄의 마시기 참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뜻한 날씨에. 네. 샤블리는 뭐 보통 우리가 화이트 와인 하면 생선, 뭐 굴, 뭐 이런 뭐 그냥 그런 종류들 내지는 뭐 파스타하고도 심지어 어울린다고 어떤 표현을 하죠. 네. 그렇죠. 토마토 소스가 아니라 그냥 크림 종류 파스타라면 화이트 와인 마실만 하고요. 네. 그리고 샤블리 지역에 가면 이렇게 개울이 흘러요. 크게. 그렇게 넓지 않은 개울인데 거기서 송어들을 잡아가지고 그 동네 식당들은 송어 요리와 샤블리를 매칭을 해서 이렇게 메인 디쉬로도 생선들을 많이 먹는 거를 본 것 같아요. 거긴 또 달팽이가 부르고뉴 달팽이 요리가 유명한 이유는, 정말 놀란 게 달팽이가 이 나무 줄기에 붙어있는, 전 맨 처음에 꽃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달팽이 조그만 거고 달라요. 얘는 달팽이가 굉장히 우리나라 우렁생이처럼 되게 커요. 엄청 크죠. 예. 그게 쭉 붙어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달팽이를 먹기 시작한 거죠. 개구리도 많고 하니까. 근데 사실 이 개구리나 달팽이 요리하고도 어울리죠. 그 크림소스 쫙 넣어갖고 한 거.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가 없네요. 예. 화이트 와인을 마셨고요. 이제는
부르고뉴 레드 와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와인은 루이 라뚜르에서 만드는 알록스 꼬르똥이라는 와인인데요. 이 와인 어떻게 루이 라뚜르에는 상당히 중요한 와인 아닌가요? 수많은 양조가들이 있습니다. 와인 생산자들이. 그래서 알록스 꼬르똥의 루이 라뚜르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저 루이 라뚜르 집안의 시작이 알록스 꼬르똥 지역에서 출발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꼬르똥 그랑시, 꼬르똥 샤를마뉴라는 그 화이트 와인을 만든 꼬르똥 샤를마뉴가 있는데 그 밭에서 여기서 처음 시작을 해서 지금 부르고뉴에서 최대 그 포도밭 면적을 가지고 있는 큰 회사로 성장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들에게는 이게 고향인 거죠. 제가 처음에 와인 업계로 들어오게 될 때 제 친구들이 이 와인을 저에게 먹이면서 지금 간 먹을 때하고 20분 지나서 40분 지나서 1시간 지나서 먹을 때마다 맛과 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건 불량이지. 맛이 바뀌면 어떡해. 똑같이 처음부터 좋아서 끝까지 갖다 해야지. 처음에 뻥인 줄 아셨군요. 그리고 저같이 또 감각이 무딘 사람이 저걸 과연 저 향을 느낄까 그랬는데 저같이 감각이 무딘 사람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세계가 존재하는구나. 나 이 세계 좀 더 알고 싶다. 이 세계 모르고 죽으면 얼마나 억울할까. 사실 이런 것도 제가 이 와인 업계에 오게 된 배경도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와인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와인이네요. 자, 와인 건배할 때 보셨어요 혹시? 이거는 딱 보세요. 이건 무사의 자세예요. 칼싸움하는 자세잖아요. 이거는 정말 서로 가볍게 인사한 듯한 애정이 담겨 있는 방향입니다. 방향 하나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블랙베리 계열들, 체리나 혹은 카시스 그런 향들까지도 있네요. 플로럴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왜 꽃집에 들어가면 다양한 꽃 향기가 나잖아요. 그걸 세분하기도 해요. 이 와인은 장미꽃 향기가 난다, 이 와인은 제비꽃 향기가 난다 이렇게도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꽃집에 들어갔을 때 화사한 향기가 난다 이러면 플로럴하다라는 표현을 실제로 와인 향기를 얘기할 때 사용하거든요. 이번 영화에도 사실은 그 부르고뉴 그 와인에서 찾은 내 인생이라고 한국말은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영어로는 백투 더 퓨처고 백투 버건디가 백투 퓨처라는 주 무대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꽃 본중에서도 메르소, 뿔리니, 샤샤리 몽라쉐 뭐 이런 뿔리니 몽라쉐 이런 지역이었는데 그 중에 보면 로마네 부르고뉴 여행 가는 사람들이 이제 꼭 가보는 곳이 로마네 꽁띠 밭을 가보잖아요. 그렇죠. 가보면 되게 실망하죠. 돌담 하나 있고 십자가 하나 크게 서 있는 거 말고는 특히 없는데 근데 꼭 아름다운 전경으로 가려면 꼭 가야 되는 곳이 바로 이 꼬르똥 언덕입니다. 왜냐면 거기에 사실은 제일 그랑크리급이 제일 많습니다. 이 알록스 꼬르똥 지역에. 그래서 거기 그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저는 갈 때마다 저희가 루이라트 때는 거기 가다 보니까 내가 갔던 장면이 나오면 내가 가봤던 장소가 나오면 되게 막 더 정겹잖아요. 이번에 영화를 보면서 그게 굉장히 저는 좋더라고요. 그 동네의 냄새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도시에서는 아침에 맑은 공기 맡기가 이젠 어려워요. 도시의 쓰레기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 막 겹쳐 있잖아요. 그런데 프랑스 시골에 가서 정말 맑은 공기가 흐르는 가운데 어느 한 지역에 탁 들어갔을 때 와인 향기가 쫙 퍼지는 거 보면 정말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광경이 됩니다. 풍광하고 정말 좋죠. 저희가 이제 일반 와인 애호가들을 만날 때 여쭤봅니다. 무슨 와인 좋아하세요? 피노누아 좋아합니다. 어느 지역 좋아하세요? 부르고뉴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나가는 멘트가 뭐냐면 아시잖아요. 기둥뿌리 몇 개 뽑으셨어요? 라고 물을 정도로 사실 부르고뉴 와인은 비싸서 마시기 참 힘든 와인입니다. 그죠? 근데 그건 이제 고급 와인들의 얘기고 우리가 이제 들어갈 때 그 어떤 입문이 될 수 있는 이 정석으로 가게 되면 부르고뉴 와인의 교과서 정석 왜 루이 라뚜르 걸 오늘 소개를 드렸냐면 이 집안이 사실은 부르고뉴 와인의 교과서라고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일 남쪽부터 제일 북쪽까지 전 지역의 포도밭을 다 가지고 있고 골고루 모든 지역에 생산을 하고 그것도 일반 그러니까 부르고뉴 와인 4등급으로 나눌 때 그랑크리부터 시작해서 일반 레지옹급까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기 때문에 이걸 마셔봤는데 어쨌든 정말 저는 이 5월에는 피노누아가 좋습니다. 그리고 부르고뉴 와인 다 비싼 건 아닙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부르고뉴 와인 드셔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5월을 부르고뉴의 피노누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렌치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거기엔 약간의 우아함이 배어있는 듯 하잖아요. 다른 동네 피노누아들은 되게 강력한 맛들을 갖고 있어요, 요즘은. 그런데 그에 비하면 여전히 부르고뉴는 와인의 여왕이고 여전히 우아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이고 전 세계 사람들한테 가장 널리 알려진 와이너리가 바로 루이 라뚜르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루이 라뚜르 와인 두 가지를 통해서 부르고뉴 화이트와 레드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와인과 함께 어울리는 식사, 우리가 흔히 마리아주라고 하죠. 와인과 음식은 종종 결혼식을 올립니다. 항상 모든 식사 자리에서요. 그러면 와인과 이탈리아 음식 같이 하면서 그 매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